오늘은 베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인 데드워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데드워밍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들도 있고, 원작자가 바르게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데드워밍을 제가 용어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1990년도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천리안, 하이텔, 프리첼리어 같은 사이트들이 다 이제 없어져서, 이제 최근 남아있는 자료에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나름 조회를 해봤더니, 제가 이제 안프로샵을 운영을 할 때 2004년도, 2006년도 이때 올라간 데드워밍이라는 이제 글들이 이제 최종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데드워밍이 발표가 된 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해요. 근데 아마 1990년도 초반 아니면 후반, 초반 아니면 중반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데드워밍을 그때 당시 제가 1900년도, 2000년도 되기 전에는 제가 명확하게 이런 액션이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 라고 정의를 할 만한 사실 지식은 그렇게 갖춰지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랬더니 베스가 반응이 좋더라 라는 거를 글을 올렸었던 거고요. 저도 데드워밍이 저도 우연찮게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 베스 낚시를 처음 시작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되니까 지금 한 40년이 다 돼가네요. 40년, 39년, 4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베스를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했었던 거는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데드워밍을 우연찮게 경험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살을 때는데 낚시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춘천으로 제가 물 맑은 곳을 좀 자주 다녔어요. 춘천 댐에 가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베스 낚시가 잘 뭔지 모르던 상황이라 이제 중간중간 지류 안쪽에 이제 낚시터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새울 낚시터라든지 낚시터에서 제가 루어 낚시라는 걸 가지고 가면 처음에 많이 혼났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입어료도 낚시터마다 각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춘천에서 그나마 이제 물이 맑은 곳에 제가 이제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 이제 춘천을 자주 갔었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갈 만한 데가 마땅치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춘천에서 낚시를 하다가 우연찮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웜을 던져놓고, 그때 제 생각엔 다운샷이었던 것기도 하고 텍사스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웜을 던져놓고서 제가 다른 일을 했어요. 다른 걸 하고 그냥 액션을 주지 않는 상태인데 툭 하고 입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액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던 차에 너무나도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미쳤나? 우연이겠지 라고 하고 시작했던 것이 데드워밍이에요. 그래서 이거 루어를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의 의미가 뭐지? 라고 이제 제가 정립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데드워밍이었죠. 그로부터 데드워밍에 대한 시간대와 포인트별 운영법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베스 낚시 아까 경력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오래 해도 데드워밍에 베스가 관심을 갖는 시간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베스의 상황이 너무나도 물속에서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데드워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데드워밍을 이렇게 활용하세요 정도는 제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데드워밍은 춘천에서 발생됐던, 춘천 같아요. 춘천댐에서 발생됐던 이제 하나의 이제 배수 공략법이지만, 이렇게 뭐 제가 좀 완벽하게 이렇게 이 정도의 얘들이 관심을 갖는 시간대가 존재하더라. 그 후에 액션을 주던 뭔가 배수를 이렇게 해서 잡는 그런 이제 구사를 하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도, 제가 배스 낚시 30년이 넘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30년에서 넘어가면 제가 연구력이나 제 체력이나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하향세로 넘어가요. 그러면 배스 낚시를 보면 40년, 50년 하면서 내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체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들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반으로 해서 하면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글로 표현해주고 하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배스 낚시에 저 나름대로는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어떤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드워밍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어떠한 배스의 공략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략 방법은 어떻게 유리가 됐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데드워밍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참 신기한 게, 예전부터 제가 데드워밍이라는 글을 올렸을 때 영어 단어가 맞질 않거든요. 맞질 않는데도 누구도 하나 나한테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죽은 웜이야, 죽은 듯이 있어 라는 쪽으로 자꾸 그냥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죽은 웜이 아닙니다. 데드워밍에 대해서 이따 이제 올바른 정의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데드워밍은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죽은 듯이 있어, 가만히 있어 라는 의미야. 워밍업에 대해서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쳐다보고 있을 때 내 의도대로 뭔가 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야. 제 짧은 지식으로 단어를 붙여봤을 때 떠오르는 게 데드워밍업밖에 없었어요. 근데 데드워밍업이 단어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데드워밍으로 단어를 줄여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자, 이 용어에서도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데드, 죽었다. 무엇인가 내가 이제 뭔가 액션을 주던 배스 입장에서 뭘 보던 것이 죽은 듯 있다 라는 의미와, 나는 액션을 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내가 배스의 어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간대, 배스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대, 또는 배스를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게 하겠어, 또 바이트까지 연결할 수 있겠어라는 워밍업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드워밍의 올바른 정의는 죽은 듯 있지만 다음에 내가 의도한 액션을 무엇인가 꼭 가미를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워밍업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단어는 데드워밍업이지만 그냥 사용했던 단어니까 그냥 데드워밍이라는 말로 그냥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데드워밍의 그 의미,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데드워밍을 제가 예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샵 할 때 그 어항에다가 베스를 놓고 이제 얘들이 움직이는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놨던 게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찾다가 그 영상을 찾질 못했어요. 자, 보면 어항에다가 베스를 이제 뭐 조금 그때 당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 30 정도 되는 개체수를 놓고 영상을 찍으면 어떤 게 발생되냐면, 이 베스든 어떤 그 생물적인 것들은 자기가 본능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실제 지렁이나 미꾸라지 같은 것들을 어항에다가 놓으면 얘들이 바로 반응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미꾸라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체 좀 크기가 있으니까 조금 머뭇거리는 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서로 공격성이 서로 이제 그 어떠한 자극을 받거나 이제 경쟁심이 유발되면 바로 이제 행동을 하긴 하죠. 근데 지렁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렁이를 넣으면 바로바로 즉각을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렁이를 갖다가 이렇게 막 묶어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넣어도 먹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지렁이를, 근데 지렁이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얘들이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베스라는 생명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거는 평소에 자기들이 이제 습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어떤 개체들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든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 루어들은 다 이미테이션들이란 말이죠. 이미테이션이에요. 베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호기심이 발생이 되죠. 뭐냐면 떨어졌다, 폴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호기심을 한번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혼선이 생긴 거죠. 아, 저게 뭐가 떨어지는 거지? 떨어졌을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못 이기는 애들은 이제 입을 갖다 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떨어지면 바닥에 닿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실제 생미끼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실제 먹을 걸 주면 바로 반응하던 놈들도 이제 처음에 웜을 하나를 떨어뜨리면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다가 2번, 3번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 툭 닿았어요. 그러면 얘가 베스가 쭉 따라 내려와서 툭 하고 항상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위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얘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얘들이 뭐냐면, 저기 떨어진 게 뭐지? 먹을 건 아닌데 궁금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또 먹을 건가를 판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바로 데드워밍입니다. 데드워밍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은 듯이 있어서 먹었다? 얘가 뭔가 또 나중에 뒷주머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이 웜이 떨어서 먹었다. 그 다음에 물살에 수류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먹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죽은 듯이 액션을 줬다. 제가 의도한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베스 입장에서 제가 만든 데드워밍은 무엇인가 자기가 섭취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궁금해서 쳐다보고 판단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드워밍입니다. 뭔가 떨어졌을 때 이게 뭐지? 판단을 하고 궁금증을 못 이겨서 입을 대고 흡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베스를 잡기 위한 도구와 액션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이제 막연하게 떨어져서 베스가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얘를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이 베스가 다른 상황 어떤 베스보다 더 길게 바라보고 있다가 하는 놈이 이제 물어보는 놈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짓을 하다가도 아까 떨어졌던 게 궁금해. 다시 한번 와.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우리들이 물속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던져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먹나?
자, 첫 번째 조건이 배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기다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는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데드워밍의 제일 정확한 의미는 죽은 웜이나, 나중에는 스펠링도 웜으로 바뀌더라고요. 죽은 웜이나 죽어 있었는데 먹었다, 죽은 듯이 액션을 줬는데 먹었다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베스는 자기가 섭취할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바로 데드워밍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시간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물속에서 액션을 어떻게 주나요? 얘가 돌아갈 상황에 그 다음에 얘를 내 경험이 쌓이면, 아, 이 정도면 뭐 슥 한번 액션 줄 거야, 자극을 줄 거야, 뭐 떨어줄 거야, 뭐 리액션을 발생할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리액션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정의를 하려고 했었지만, 리액션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뭐 행오프 돼서 탁 튕겨지고 탁 뭐 이렇게 자극이 되고 이런 것들이 리액션이 아니고, 리액션이라는 것은 베스가 바라보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갖고 있던 행동과 다르게 발생이 되면 리액션입니다. 가만히 있던 것이 슥 움직인다든지, 가만히 있던 것이 갑자기 턱 튀어올른다든지, 또는 꾸준하게 리트리브가 돼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서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리액션이죠. 그래서 워밍업은 내가 그러면 얘를 내가 정확히 뭐 물속 상황은 모르지만 얘가 왠지 불안해, 돌아갈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취할 거야 라는 워밍업 단계를 플러스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와 워밍업,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관심 갖게 하고 또 못 들어가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이거를 그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바로 데드워밍입니다. 그래서 데드워밍을 좀 명확하게 이제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일인데, 데드워밍은 베스를 관심을 갖게 한다, 생각하고 판단하게 한다. 그 다음에 워밍업은 돌아가지 않게끔 내가 의도를 하겠다, 내가 주어지는 데이터들이 쌓여지면서 의도를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드워밍은 죽은 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은 듯이 액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데드워밍은 판단하기 위한, 베스가 판단하기 위한 그 시간대를 내가 찾아내서 베스를 돌아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가장 바로 된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데드워밍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 라는 숙제, 가장 큰 숙제를 같이 이거는 저 혼자 풀 수 없고 같이 풀어야 됩니다. 다만 제 경험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드워밍을 하는, 먼저 소프트 베이트와 하드 베이트 두 가지를 먼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소프트 베이트를 보면, 베스가 대부분 한 1년만 지나면 기가 막히게 베스 있는 데를 알고 던집니다. 근데 초급자나 고급자나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베스 머리에 맞힐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던지면 베스 머리를 맞는 거예요. 물론 베스가 있을 환경이 된다는 거지, 그 주변에 있다가 폴링하는 게 따라왔을 확률도 상당히 많겠죠. 다만 그만큼 베스가 있는 곳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시즈널 패턴에 따른 경험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 유형에 따라서 베스의 어떠한 움직이는 경향,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베스가 잘 떠나지 않는 포인트야, 여기에는 이동이 많은 포인트야 라는 그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닥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얘들이 지금 현재 브레이크 라인 위에 올라와 있어, 잘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브레이크 바로 밑에 있어, 조금 덜 이동하는 상황이야. 플랫에 있어, 거진 잘 이동을 안 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들을 베스 패턴을 찾아내서 만약에 데드워밍을 한다면, 데드워밍의 시간대가, 얘들이 판단하게 되는 그 시간대가 조금 달라지겠죠. 데드워밍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판단하게끔 하는 액션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브러쉬가 이제 잘 발달돼 있는 데인데 얘가 계속 베이트 피쉬가 브러쉬의 이 작은 것들을 이제 피신에 있는 베이트 피쉬가 많은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그 한 자리만 계속 내 나발이, 그러니까 내 영역만 가지고 있어도 계속 뭔가 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얘는 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던져놓고 먹이 활동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이 떨어지니까 얘는 관심 있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폴링 때 와서 받아 먹는 건 제외하고 만약에 밑에서 떨어졌을 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길었던 거는 한 1분, 2분까지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덕산지에 그 음성이 있는 덕산지라는 거 있는데 육자를 하루에 3마리를 잡아봤던 제 평생 처음 있는 발생이었는데 그게 이제 수온이 많이 데펴지는 계절이 됐었어요. 그러면 큰 베스들은 정말 수표면에 완전히 떠 있어요. 얘들은 무엇을 공략을 해도 잡기 힘들거든. 근데 이놈을 내가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데드워밍으로 한번 풀어보지 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플릿샷 아주 가벼운 거, 지금 한 0.5호 정도 봉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릿샷에다가 리자드 작은 거 3인치 껴가지고 베스가 있는 방향에 한 1m 정도 떨어뜨리고 한 5m에서 버징을 쭉 해서 얘를 한번 신경을 쓰게 했어요. 수평면에 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눈앞에 정도 돼서 툭 그냥 폴링을 시켰어요. 얘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유유하게.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야, 너 미치겠지? 아까 뭐 떨어지지 않냐? 궁금치 않냐? 그러니까 얘가 뒷꼬리로 움직이더니 쓱 내려가더라고. 자, 물이 탁한 상황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무작정 한번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사이즈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상태고 한참을 있다가 얘가 쭉 천천히 움직여요. 바로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때 67일이 훨씬 넘었던 베스 같은데 67, 63, 61 이렇게 3마리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개체들은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돌아가는 게 시간대가 상당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데 큰 베스들은 생각보다 짜증이 나고 더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하고 생각하기는 이 시간대가 제법 길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이런 포인트는 베스가 잘 안 떠나는 포인트야. 지금 베스가 이런 데서는 잘 안 떠나려고 해.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또 이런 플랫에서 얘들이 거진 배를 누르고 있거나 잘 안 움직이려고 해. 브레이크 밑에 어떠한 그 특정 장소에서 애들이 포인트에서 의지를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던져놓고서 이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들이 한 3초, 5초, 10초 기다려봤더니 자, 액션을 감해주면 안 돼요. 자, 뭐 부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지돼 있어야 먹을 건가 판단을 하는 이 시간대가 중요한 건데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또 움직여버리고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자꾸 초기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으니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이제 폴링을 시켜놓고 포인트에서 베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입을 툭 대게 되는 시간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이 포인트에서 한번 어느 정도 기다려 볼 거야. 자, 만약에 브러쉬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브러쉬 낚시에서 엣지 부분에 내가 던져놓고 기다려서 폴링해서 따라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베스를 그 많은 그 브러쉬 중에서 베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뭐 좀 있을 것 같아. 어떠한 길 같은데 얘들이 다니는 길목 같아. 그럼 던져놓고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봤는데 3초 한 5초 있는데 툭 쳤어. 한 10초 있는데 툭 쳤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낚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브러쉬 그런 상황에서 낚시를 할 때 10초 이상 기다리면 이제 내가 불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초 이상이 되면 워밍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그냥 가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쓱 들어준다든지 뭔가 액션을 한번 솔솔 톡톡 쳐준다든지 떨어준다든지
뭔가 액션을 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10초까지 기다려보거나 또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경우수가 좀 다른 경우는 있어요. 이 브러쉬에서 내가 던져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면 바닥에서 얘는 3초 이상을, 얘는 이미 영역을 떠나는 놈이잖아요. 3초 이상을 제 경우에서 넘겼을 땐 돌아가는 확률이 많았어요. 민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초, 그 다음에 바닥 낚시는 주로 한 3초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만 이제 오다가 새로운 지형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아니면 장애물에 있던 놈들이 우연찮게 걸렸으면 시간이 다시 길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베스가 있을 만한 곳에서 베스를 이제 장애물에 있는 것에 던졌을 때는 막연하게 그 시간대를 찾아내야 된다. 베스가 판단하게 되고 먹게끔 하는 그 시간대를 찾아내면 그날 낚시가 베스의 패턴에 맞게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바닥 낚시 경우입니다. 자, 바닥 낚시 웜을 투척을 했어요. 웜을 투척하고 이제 거꾸로 올라고 타던 밑으로 이제 거꾸로 보팅해서 높고 이제 깊은 곳으로 이제 운행을 하던, 자, 바닥을 쭉 해서 천천히 세밀하게 낚시를 해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잘하는 포인트야 그러면 던져놓고서 폴링은 가장 중요하다 그죠. 폴링을 해서 거기에 있을 베스가 있을 주변에 확률이 많다고 자신이 되면 오래 기다려서 베스를 그냥 무조건 지진다, 정말 갑갑한 일이에요. 무조건 지지 마시고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정도 한 10초 정도 한번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쓱 한번 줘볼까. 프리리그 같은 거 봉돌 떨어졌을 땐 떨어져 있었겠죠. 쓱 그러니까 턱 이런 효과를 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포인트를 지나서부터는 이제 끌고 올 거야. 어떻게 끌고 오지? 액션으로 끌고 오지? 그 다음에 드래깅으로 천천히 끌고 올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보면서 낚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다가 또 뭔가 좋은 포인트를 만났어. 이 정도 끌고 왔으면 얘들이 도망갈 수도 있겠네. 스테이 대도응 시키고 그러면 한 3초? 3초 이상 정도 안 풀어가 도망간대. 그러면 뭐 3초에서 5초, 뭐 40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다가 또 한번 쓱 해주고.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초과 감각이 다르니까, 5초 정도가 좋을 수도 있겠네. 자, 5초 정도 좀 기다렸다가 또 쭉 했다가,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고사목이 있는 경우에요. 고사목에 있는 경우에 데도밍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고사목이 있는, 이제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심이거든요. 그러면, 자, 경우수, 자, 보통 그 브레이크 라인이 연안에서 돼 있는 고사목이 있는 수심대가 1.5, 30cm 1m, 1.5, 2m까지 만약에 구성이 돼 있는 게 고사목이 있다 그러면 얘는 때려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사목이 이 밑에 있는 잠긴 수심대가 4m, 5m, 7m가 돼 라고 했을 때의 데드워밍은 정말 머리가 아픈 사례가 됩니다. 뭐냐면 폴링을 해서 떨어뜨렸을 때 얘들이 있을 수심대는 다양해요. 표면을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바닥 위주에서 1, 2m 떠 있을 경우, 이렇게 다양한 그 경우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 밑동거리에서 이렇게 만약에 서스펜드 돼 있는 상황이라면 떨어져 있어서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위쪽에 있으면 떨어져서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수심이 깊으면 최대한 가벼운 거를 해서 채공 시간을 좀 길게 해주거나 아주 무겁게 해서 리액션 반응을 해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떨어져서 쭉 떨어져 내려가면 얘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마냥 한번 기다려 보되 똑같이 아까 그 특정 장애물을 하듯이 한 10초 아니면 한 5초 이렇게, 만약에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얘가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떨어져서 시간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왕 예를 들어서 내가 거꾸로 치고 올라오는 포인트라고 하면 액션을 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보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더 유지를 하다가 걷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데드워밍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따라서 시간대, 그러니까 얘들이 궁금해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시간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흐르는 물, 강계나 개천류 같아서 만약에 유속이 좀 있어. 그러면 내가 던져놓고서 유속이 있는 데서 던져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으로 움직이면서 떠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데드워밍이라기보다는 사실 중간중간 섞이는 데드워밍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오래 기다리질 못해요. 근데 만약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면 버팅겨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흘러내려가면 또 액션 주고, 버팅겨주고 해가지고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베이트로 넘어갈게요. 자, 하드베이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데드 스티킹이라는 용어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 워밍하고 스티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데드 스티킹은 액션을 주지 않게, 데드 스티킹이라는 것은 낚싯대를 스틱을 데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액션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정지했더니 먹었다라는 통계가 분명히, 정지했더니 먹었다라는 통계가 분명히 외국에도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저희보다 오래됐으니까 제 짧은 그 경험으로도 데드워밍은 이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듯이, 데드 스티킹은 그냥 서 있더니 먹었어라는 개념이고, 나는 서 있게 해서 얘를 먹게끔 하겠어라는 의미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베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드 워밍이나 데드 스티킹이나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액션을 턱턱턱턱 주던, 리트리브를 쭉 하던 툭 서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다가 딱 왔는데 딱 한번 판단하는 거죠. 이미테이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얘는 판단을 해야 돼. 얘를 공격을 해야 돼. 먹어봐야 돼. 라는 시간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물에 있을 때의 그 하드베이트로 운영을 해보면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려도 얘를 먹고 들어가요. 뭐 30초, 40초가 돼도 툭 하고 치고 갑니다. 특히 그 강계나 개천류에 보면 이렇게 연안에 바깥쪽에, 이 건너편 쪽에 연안에 이렇게 브러쉬들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버터나 미니어 플로팅 민호로 갖다 딱 던져놓고 그냥 냅둬 보세요. 납다 보면 20초, 30초 있다가 퍽 하고 때려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고 있다가 한참을 서 있어. 궁금해요. 근데 바로 얘가 궁금해서 먹을 애들은 올라오자마자 바로 때리게 되죠. 근데 올라와서 궁금하게 했던 애들은 생각보다 위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오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경쟁이 생겼다면 다르겠죠. 그래서 하드베이트와 웜은 조금 데드워밍이 좀 달리 사용될 때도 있어요. 데드워밍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데드워밍의 바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죽어 있어서 물었다, 뭔가 좀 죽은 듯이 움직여서 먹었다, 해석을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영상을 남기지 못해서 이제 와서 남기게 돼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죽은 듯이 뭐 액션 있어서 먹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드워밍은 죽어 있어서 먹었다, 죽은 듯이 있어서 먹었다, 아닙니다. 데드워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얘들이 먹을 것이 아니다, 섭취할 대상이 아닌데 고민하게 되는 이 과정, 내가 액션의 하나로 그거를 내가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데드워밍이라는 의미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게 되었지만, 정말 이 단어 의미의 한 끗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죽은 듯이 있어서 먹었다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필요하더라. 베스는 바로 먹지 못한다. 섭취할 대상이 아닌 것에서 바로 반응하지 못한다. 또는 공격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다릅니다. 근데 뭔가 호기심에서 발생해서는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각 이제 루어별로 데드워밍 하는 방법을 이제 현장에서 보여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데드워밍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연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에 더 이어서 연구를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물에서 주로 움직이지 않는 베스를 대상으로 할 때의 시간과, 움직이는 베스를 대상할 때의 시간과, 그 다음에 하드베이트를 어떻게 띄워서 할 거나 눈앞에 보여줄 거냐의 대상에 대한 시간대, 판단하게 되는 그 기준이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는 재미가 있으니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이 영상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